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검찰이 공수처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 때문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국회 측에는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기면서 이 영장 청구 이력을 누락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세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상 국가기관 간에는 사전 조율하에 이미 제출받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사전 예고 없이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기면서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검찰에 숨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겼는데 그곳에서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빼고 넘겼다는 말까지 지금 제보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5일 주진우 의원실에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윤 대통령 압수영장과 통신영장 등 3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걸로 파악되면서 허위 답변 논란이 일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 처장은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에 대해 직원의 착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실제 오 처장이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 25일 국회 청문회에 나와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국회의원실에 윤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한 답변은 실무자의 착오였던 겁니다.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체포 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좀 속단하고 좀 표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검찰은 국회에 보낸 답변을 결재하는 과정에 오 처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수사팀은 오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수처장실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공수처 관계자들을 불러 국회 답변서 작성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길 때 영장 청구 내역을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압수수색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들을 누락했음을 발견했다며 이제 공수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 17만 명이 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3일절을 맞아서 최대 규모의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반대 집회에 10만 명, 찬성 집회에 7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혼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이곳 광화문에선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이 3일절 전야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보인 기자, 퇴근 시간대인 지금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이곳 광화문 광장 근처에는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집회가 조금 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근처에는 국민변호인단 10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시작했고요. 광화문역 근처에는 탄핵 찬성 측 집회 인원이 500명 정도 모여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3.1절 총집결 전날인 오늘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서울에는 대학 3곳에서 릴레이 시국 선언이 열렸는데요. 외대에서는 찬성과 반대 양쪽이 동시에 시국 선언을 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시국 선언이 과열되면서 유튜버들이 가세했고요.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은 현장에 있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성균관대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자 현장에서는 비난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중국 대사관 앞 집회 등 오늘 하루 서울에는 총 2,000명가량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3.1절을 맞아서 양측이 총집결을 외친 상태인데 내일은 그야말로 총력전이 펼친다면서요. 네, 경찰이 비공식 추산한 바에 따르면 내일 서울 시내에는 1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합니다. 광화문에는 10만 명 이상, 여의도에는 5만 명가량이 모일 전망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광화문역과 안국역, 여의도역 등 8개 지하철역에 안전인력 127명을 추가 투입하고요. 이용객이 몰릴 경우 무정차 통과, 출입구 폐쇄까지 고려 중입니다. 내일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상에는 강목을 들고 가자 등 폭력 예고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5천 명 가까이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내일 집회에는 탄핵 찬반 진영 양측 모두의 이 총집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거리로 나가 지지층 규합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연단에서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의 대표 스피커로 일침을 날려온 전한길 씨. 헌법재판관님들, 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다면 당신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섭니다. 다만 가족 동의가 없다면 마지막 스피치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집회는 3일째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그 동의를 구한다면은 이제 3일째 이후에도 참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사로 나서지 않는다 해도 유튜브를 통해 윤 대통령 지지 활동은 이어간다고도 전했습니다. 꼭 집회가 아니더라도 학생들 2030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해갈 겁니다. 전 씨는 본인이 주장해온 계몽령 관련 선관위 비리 등은 또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번째 계몽령 선관위 1200여 건의 인사비리, 부실관리, 투성이, 선관위 비리에 관한 거. 왜냐 2030 세대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가장 분노하잖아요. 고위직 자녀라고 해가지고 부모 찬스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용서할 수가 없죠. 내일 여의도에서 오후 1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는 역사 강사 전한길 씨 외에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등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찬성 집회에 직접 출격해서 새몰이를 할 예정입니다. 탄핵 찬반 양측의 치열한 세력 대결이 예고된 상황인데 일부 탄핵 찬성 집회 측은 미성년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친명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지역지부가 내일 집회 일정을 올리며 교통비는 성인 15,000원, 미성년자는 10,000원이라고 고지합니다. 탄핵 기각을 바라는 저들의 헛된 망상을 밟아버리자 마지막 힘을 다해 함께 싸워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자 동반 고지는 없었습니다. 작성자는 대학생도 미성년으로 포함해 교통비만 받기도 한다며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거의 없지만 혹시 있을까봐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촛불행동에서 하는 집회를 안내하는 게시물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촛불행동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친형 김민웅 씨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국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하게 표현될 것입니다. 윤건희 정권 몰아내자. 윤석열 탄핵하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탄핵 찬성 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주권자의 뜨거운 함성으로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야 5당이 총출동하는 집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평소보다 더 무겁고 숙연해집니다. 내일 3.1절 안국동 사거리 집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전국에서 집중해 참여할 거라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그 마지막 변수는 마은혁 후보자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키려면 이 종결된 재판을 재개해야 됩니다. 현재로선 여야 모두 8인 체제에 무게를 두는 모습인데 그 속내는 각자 다릅니다.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8인 체제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한다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즉각적 임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인이 아닌 현행 8인 체제에서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8인 체제로 선고로 가는 게 맞다.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면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선고가 최대 2주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 없이도 인용이 확실하다면 시간 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대한민국을 내란의 늪에서 구해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된 것도 관건입니다. 친명계 관계자는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실상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권고했지만 정작 최 대행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 함께 대화를 할 수 없다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이콧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 측은 채널A에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는 어제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헌재 결정문과 법률 관계를 검토한 뒤에 임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헌재 결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즉각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자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오후 예정된 국정협의회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최 대행과 야당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 대행은 주말에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구하며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탄핵 국면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마음이 맞았다고 할까요?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 심판을 해야 된다. 똑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여야가 모두 재판관 8인 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기존 재판관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재판부가 변경이 되는데요.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져보니 여야 모두 8인 체제가 유리하다라고 본 겁니다. 여당은 그동안에도 보면 이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잖아요. 뭔가 일관성이 있는 거죠. 네,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마은혁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여권에서는 지금의 8인 체제에선 찬성 5, 반대 3으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꼽히는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하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불리해진다고요. 마 후보자가 뒤늦게 재판에 참여하면 제대로 심판하겠냐라는 의구심도 있고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주장인 건데 그런데 야당은 왜 마은혁 후보자를 빼고
8인 체제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네, 그건 탄핵 심판 속도 때문입니다. 애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평의와 평결을 거쳐서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2주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에 마 후보자가 임명돼서 합류할 경우 직접 심리주의 원칙 때문에 변론 재개와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조계에선 최대 6차례 기일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 헌재 심리가 종결됐는데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재판관은 판결 선고에서 빠지는 게 맞다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죠. 속도가 중요하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지금의 8인 체제라면요, 3월 중순 선고가 예상이 되지만요, 늦어졌다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는 3월 26일보다 뒤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거죠. 야당은 지금 8인 체제로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마 후보자를 참여시켜서 변론을 늦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뒤늦게 참여해서 제대로 심리할 수 있겠냐고 주장하는 여권에 불복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결정한다면요. 만약에 한다면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 마 후보자를 탄핵 심판에 포함시킬지 말지 그 키를 주게 되는 겁니까? 네,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탄핵 심판 절차에 관한 건 재판관 평이라는 방식으로 모든 재판관들이 함께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수의 재판관들이 마 후보자 참여를 동의해줘야 문 대행도 마 후보자를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9인 체제가 됐는데 마 후보자를 빼고 8인 체제로 선고 내리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합류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재판관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속도로 헌재를 압박하고요. 국민의힘은 재판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압박하게 되는 충돌 국면이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대법원이 형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유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이나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이 대표가 상고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로 접수되는 3심 형사사건을 검토하는 재판연구관을 3명 증원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를 포함한 인력을 확충해 초기 사건 검토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대법원은 또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 규칙도 개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쪼개기 증거 신청이나 사건 관련성이 낮은 무더기 증인 신청은 바로 기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 근데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그렇게 그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만약 이 대표나 검찰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대법원 상고 시기는 4월 초쯤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향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3심 진행에 대한 입장을 미리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5개 재판은 멈춘다고 셀프 변론에 나섰다며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국민의 알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벌써부터 본인 재판이 멈춘다고 국민들 상대로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법원을 향해 신속한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 기한이 늘어졌으니 대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상정하고 이러한 말을 하는 모양인데 참으로 오만한 목불인견의 장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착각이든 상상이든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자유이나 법률 해석은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6일 나옵니다. 대법원 심리 속도 등이 조기 대선 국면의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정치권이 대법원을 향해 치열한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900건에 가까운 비리가 드러났지만 헌법상 독립기구란 점에서 감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 특검처럼 특별감사관을 두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집중 질타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서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예고하며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선 자녀 체육 의혹에 연루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선관위가 아빠 찬스를 휘두를 때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청년들 800여 명은 억울하게 탈락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내부적으로 부정선거 시연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하도 부정선거라고 하니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을 국회에서 시연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30대 남성이 마약을 찾아가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주택가에 묻어놓은 액상 대마를 찾다가 덜미가 잡힌 건데 현역 여당 중진 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마약을 찾아가려던 3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받기로 한 액상대마를 찾으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이곳 오피스텔 앞에 있는 화단에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시민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마약을 찾는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형사과 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을 보셨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 마약 사범이 그 던지기라는 방법이 있나 봐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여당 현역 중진 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약과의 전쟁을 추진했던 국민의힘에 대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지난해 10월 발생했음에도 4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보도됐다며 경찰이 조용한 입건을 한 것인지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인지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해당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의 수차례 연락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지난해 한 여성이 BTS 멤버에게 기습 뽀뽀를 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7개월 만에 여성의 신원을 파악했는데 50대 일본인이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저녁 다음 날 팬미팅을 연 BTS 멤버 진 씨. 팬들과 가볍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한 여성이 갑자기 볼에 뽀뽀를 하고 진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SNS엔 해당 여성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목에 입술이 닿았다는 내용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관련 사안은 발생 직후 국민신문고로 고발됐고 경찰은 일본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해 약 7개월 만에 일본 국적인 50대 여성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일본인 여성을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한 뒤 이달 초 경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일본인 여성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일본 경찰과의 협조 여부도 아직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이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진 씨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BTS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정현입니다. 터널을 달리던 차에 불이 나 터널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시민의 도움으로 인명피해 없이 불길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을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멈춰섭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소방호스를 끌고 뛰어갑니다. 뒤따라 사설 구급차를 몰던 양형일 씨입니다. 자신의 차량으로 뒷차들을 막은 뒤 터널에 설치된 소화전을 찾았습니다. 차량 내 사이렌을 울려가면서 막고 난 뒤에 그 운전자분이 나오는 걸 보고 피해라고 말하면서 제가 소화전을 찾기 시작했어요. 연기는 내부에 가득 차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터널에 차들이 가득하다 보니 소방 당국이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터널 안에 있던 운전자들은 대피 방송도 없었다며 혼란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무도 알려주시지도 않고 하셔서 굉장히 그때 좀 많이 무서웠었고 일단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불은 양 씨와 화재 차량 운전자가 사투를 벌인 끝에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연기가 차량들 반대쪽 입구로 빠져나간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대기하는 차량 쪽으로 연기가 갔으면 아마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창원시는 불이 난 지 3분 뒤 사안을 확인하고 대피 방송과 문자 등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를 늦게 파악한 이유와 실제 안내 방송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교량 붕괴 사고 사흘 만에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포탄을 맞은 듯 참혹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 산산이 부서진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구조물 밖으로 튀어나온 철근은 온통 뒤엉켜 있습니다. 상판을 설치할 때 썼던 대형 크레인 런처는 교량에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주변 도로는 여전히 통제돼 긴장감마저 감돕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열린 합동감식 현장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참혹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설계나 장비 조작에 오류는 없었는지,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합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하도급 업체와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도급업체 소속 현장 소장이 입건된 데 이어 고용부도 현대 엔지니어링과 도급업체 경영 책임자들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대표가 나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사고 원인과 재시공 여부 등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지난달 국세 수입이 반짝 증가했습니다. 직장인들 근로소득세가 많이 거친 건데요. 정부는 1월에 성과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라 곳간을 직장인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대기업에 다닌 지 4년 차가 되는 직장인 A씨.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내게 된 세금만 400만 원이 넘는데 지금까지 추가 납부액 중 가장 많습니다. 성과급을 3번을 받았는데 비중으로 따지면 세금 비중이 이번이 제일 높고 성과급은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하니까 힘들죠. 아무래도 유리지갑인데 사실 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소득세는 1년 전보다 7천억 원 가까이 더 거쳤습니다. 전체 국세 수입 중 소득세는 30% 가까이 됩니다. 반면 법인세 비중은 6%도 채 되지 않아 5배나 차이 납니다. 직장인 성과급으로 곳간을 채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에도 근로소득세는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서며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와 비슷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우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세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소득세율 자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은 성과급이 있어 소득세 비중이 높았던 것이라며 세수 비중은 연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가성비 제품으로 유명한 판매 잡화점에서 약국의 10분의 1 가격으로 영양제를 내놨습니다. 약사들은 약국이 비싸다는 오해를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같은 영양제는 맞는 건지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유명 잡화점입니다. 이번 주부터 건강기능식품을 5,000원 이하로 판매하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파는 거 알고 일부러 찾아왔어. 싸게 팔고 있다고 들어서. 유통과 포장을 간소화하고 성분의 함량을 줄였다고 해도 가격이 저렴하게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각각 잡화점과 약국에서 구입한 밀크시슬 제품입니다. 약국 제품이 용량이 120캡슐로 4배 더 많은데요. 가격 차이는 12배가 납니다. 하지만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 함유량은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약사들은 함유량과 가격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잡화점 밀크시슬은 건강 유지를 위한 영양제지만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간질환 치료 보조제란 겁니다. 특정 성분 관련해서는 그렇게 아주 싼 것도 아니라는 평가들도 있어요. 함량도 안 높고 그 재료도 원재료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일부 약사들은 잡화점에 공급하는 제약사는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잡화점 전용 제품을 내놓던 일양약품은 오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함께 판매를 시작했던 대웅제약은 앞으로도 제품을 공급하고 종근당도 3, 4월 중 예정대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해 논란이 됐죠. 눈 하나 꿈쩍 않고 그런 적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태연히 말을 뒤집은 데는 다 셈법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신이 지난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불렀던 일을 태연하게 발뺌합니다. Did I say that? I can't believe I said that. Next question. 트럼프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지난해 말 임기가 끝났지만 전쟁 때문에 대선을 못 치른 젤렌스키를 향해 독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는 같은 자리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 하루 만에 말을 바꿉니다. I made it April 2nd. The tariffs go on. So that goes on the 4th of March. 같은 관세에 대해 트럼프는 지난달 취임 직후 2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며칠 뒤 3월 4일로 한 달 유예하기도 했는데 계속 시점이 바뀌는 겁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런 발언이 협상 전략일 수 있다면서 트럼프가 모순된 일정과 상충된 발언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 이곳 워싱턴 DC로 몰려든 각국 외교라인들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내몰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머스크가 전례 없는 공무원 해고를 주도하고 있죠. 15분 만에 짐을 싸서 나와야 했던 직원들,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양복 차림의 남성이 거대한 짐보따리를 양손 가득 들고 갑니다. 사무용품이 담긴 상자들을 스케이트보드로 옮기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국제개발기구인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에서 해고되거나 장기 휴가 조치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짐을 챙겨 나오는 모습입니다. As they've been given 15 minutes to go inside and bring all their personal belongings out after careers of helping people all around the world.
아빠가 자랑스럽다는 손팻말을 든 아이도 직원들의 마지막 퇴근길을 응원하지만 더는 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I love the work that we do. I wanted to stay for the next, 10, 20 years. USAID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 요율부, 도지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인원 감축 방침에 기존 직원 10,000명 중 290명만 남게 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과 해양대기청에서도 13,000명 중 800명 이상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도 도지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We are having great success in slimming down our government.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한 주에만 24만 2천 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캐나다에서 반미 감정이 퍼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며 도발하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데요. 급기야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커피가 사라지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서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캐나다의 한 카페 직원이 메뉴판에 아메리카노 글씨 위에 다른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입니다. 새 이름은 캐나디아노. 미국을 뜻하는 아메리카를 캐나다로 바꿔 쓴 겁니다. 또 다른 카페도 아메리카노 표기 위에 2줄을 긋고 캐나디아노를 새로 적었습니다. Regular coffee or Americano? Which one would you like? More like Canadian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상대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도발하는가 하면 지스팅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깎아내리며 조롱하자 이에 분노한 일부 캐나다 카페 주인들이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Everything else we try and source within Canada. 트럼프가 조만간 캐나다를 대상으로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캐나다에선 반미 감정이 커지며 미국 상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양국 간 아이스하키 경기에선 선수들 간 난투극도 벌어졌습니다. 또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과거 캐나다 출신 어머니를 따라 취득한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하자는 청원에 30만 명이 넘게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는 곳은 여전히 공개 태형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대학생 2명이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로 80대씩 매질을 당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행관이 회초리로 한 남성의 등을 사정없이 칩니다. 약 80대의 매질이 끝나자 맞은 남성이 휘청거립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남자 대학생 2명에게 공개 태형이 실시됐습니다. 동성애를 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Peristiwa hari ini menjadi cambuk juga bagi semua kita, pemerintah, masyarakat untuk terus melakukan pembinaan kepada masyarakat agar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를 적용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동성애를 이유로 공개 태형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골프장에 난입한 악어에게 선수가 골프채를 들이댑니다. 골프채가 얼굴에 닿자 악어는 방향을 돌려 급하게 물가로 도망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플로리다주의 PGA 경기 중 일어난 일입니다. Listen, he was going nowhere good, and so I just went over to help the cop. 공교롭게도 이 선수는 소속 학생들을 게이터, 즉 악어라고 부르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졸업생이어서 외신에선 악어가 악어를 상대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한때 대륙의 실수로 불리며 가성비 제품으로 인기를 얻은 중국 샤오미가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최고 시속 350km의 슈퍼카급 성능에 주문이 폭주하며 프리미엄 시장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카레이서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이 차량은 레이스 전용 트랙을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순간 시속이 300km를 넘기도 합니다. 중국 샤오미가 어제 출시한 슈퍼카급 전기차 SU7 울트라의 출시 전 주행 모습입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SU7 울트라는 판매 시작 2시간 만에 주문량이 10,000대를 넘겼습니다. 샤오미는 애초 올해 목표 판매량을 10,000대로 잡았는데 하루도 안 돼 목표를 초과한 겁니다. 판매 개시 초반 10분 만에 6,900대의 주문이 몰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它用了3个小米自研的超级电机，
全条的是 V6S。 샤오미는 SU7 울트라를 가속력과 최고 속도에서 포르쉐 타이칸 터보를 능가한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제로 빼기 1.98초, 설계 최고 속력은 시속 350km에 달한다는 게 샤오미의 설명입니다.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이른바 가성비 효과는 더 올라갔습니다. 샤오미는 작년 10월 예약 판매 개시 당시 한화 약 1억 6,300만 원으로 책정했다가 이번 출시 때는 약 1억 6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샤오미는 이르면 올해 6월 두 번째 전기차 모델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YU7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미국 시사 주간지가 뽑은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우리나라 병원 6곳이 100위권에 들었는데요.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올해 세계 최고 병원 250곳에 우리나라 병원 16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25위로 국내 병원 중 가장 순위가 높았고 삼성 서울병원 30위, 서울대병원 42위, 세브란스병원 46위를 기록했습니다. 68위 분당 서울대병원과 87위 강남 세브란스병원까지 포함하면 총 6곳이 100위 안에 든 겁니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장기 이식이나 심장 분야 치료 성과 등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5년, 무려 2만 5천 명에게 장기 이식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250위권에는 아주대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50위권에 든 병원은 서울 13곳, 경기도 2곳, 인천 1곳으로 지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뉴스위크는 지난 2019년부터 30개국 의료 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의료 성과 지표와 환자 만족도 등을 근거로 순위를 집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1위 병원은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 차지했고 아시아 병원 중에서는 싱가포르 종합병원이 9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의대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신입생들마저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부 의대들은 개강일을 뒤로 미뤘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의과대학 신입생 100여 명이 입학식장으로 이동합니다.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이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당분간은 수업을 못 들을 거. 그냥 잠깐 빨리 끝나고 잘 마무리돼서 학교를 좀 잘 다닐 수 있었으면. 학부모들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생활 하고 싶어서 풀어서 왔는데 지금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착잡하죠. 일부 의대는 집단 휴학 중인 기존 학생뿐만 아니라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의대 신입생 간담회에서 1학기 수강 신청을 할지 의견을 물었더니 110명 중 101명이 수강 신청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선배와 동기의 영향력이 크고 폐쇄적인 의대 분위기 탓에 신입생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학번 친구들도 가고 싶어는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투표 같은 게 생기고 뭐 동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개강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의대는 개강을 4월 28일로 8주 미뤘고 고신대는 다음 달 17일, 강원대와 울산대는 31일에 강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대는 증원된 인원에 맞춰 의대 시설을 확충해놨지만 정작 학생들의 출석이 불투명해 일부 온라인 강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정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전북이 서울을 제치고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할 국내 대표로 선정되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카타르의 도하 같은 쟁쟁한 도시들과 하계올림픽 개최를 두고 겨루게 됩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오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서울시와 전북이 맞붙었는데 대한체육회 대의원 61명 중 49명이 전북에 투표해 11표를 받은 서울을 큰 차이로 제쳤습니다.
투표권은 올림픽 37개 종목의 대의원 2명씩 모두 74명이 갔는데 오늘 61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1988년 한 차례 하계올림픽 개최 경험이 있는 서울시가 유력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전북이 최종 선정된 겁니다. 전북이 강조한 비수도권 연대가 적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지 영상을 선보이며 연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광주와 충남, 충북, 대구 등 지방 도시의 체육시설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전북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북 도민들의 올림픽을 향한 열정과 도전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는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카타르 도하 등 해외 주요 국가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오는 9월 예정인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결과에 따라 개최국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여권 잠룡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수텃밭 이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김 장관이 대선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홍 시장은 묵직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활동 재개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차 보수텃밭 대구를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여권 대선 주자 선두를 달리는 이유를 묻자 국민들의 목마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목마름, 안타까움, 그런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론조사가 오면은 저를 눌러주시면 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예측하지 않아 답변할 때가 아니라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또 다른 여권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을 향해선 경선에 들어오면 자신이 최고령 꼰대 이미지를 벗고 중도보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뼈있는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는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전이 있으시면 당연히 당내 경선에 들어오셔서 함께 경쟁하는 게. 어제 국회를 찾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보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합작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념과 생각 그리고 지향을 같이 하는 다양한 정치 지도자들 또 정치 세력이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 여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지 우려가 된다면서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주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잘 있습니까? 네, 잘 있습니다. 2주째 비명계 인사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이대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 수 있다며 선거연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상속세 완화 등 우클릭하는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감세 농쟁, 감세 포퓰리즘 이게 아주 극심합니다. 이 비전 경쟁이 돼야 하는데 감세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도정에다가 국정에 관한 문제까지 걱정하시느라 더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아요. 비공개 회동에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불체포 특권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지사는 회동에 앞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김 지사 측은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출마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이 저소득층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대표에게 선별 지원으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25만 원에서 5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만 핀셋 지원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겁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국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약 270만 명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1조 3,500억 원으로 민주당의 25만 원 지급안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지급 대상이 늘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11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 5개월 만에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금 11억 원을 대출받고 아파트 대출금을 갚은 건 양 의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양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SNS에 해명글을 올렸는데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축소해 신고한 것도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나온 양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과 그다음에 검찰이 판단했던 간격은 컸고요. 항소심에서 제대로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4월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오늘 인정된 혐의 중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대출 사기 혐의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하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인데 요즘 보수 진영에서 환호를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계몽된 아기 엄마라는 최후 변론으로 이 보수 진영에선 요즘 퀸계리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오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등판할 예정이었는데 결국 철회했습니다. 왜요? 네, 청년이 중심이 되도록 자리를 양보했다는데요. 눈 뜨는 것도 머리 푼 것도 또 웃는 것도 다 비아냥거리는 판국이라 시빗거리 만들지 않겠다고요. 헤어스타일로 시비를 걸어요? 네, 야권에서는요. 이 최후 변론 당일 머리를 풀고 나온 것도 관심 받으려 한 거 아니냐며 김 변호사의 계몽론 공격 중입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자는 계몽사라고. 요즘 김 변호사 관심이 높긴 해요. 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한 것도 논란이 됐죠. 하지만 본인은 전향한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주의자라고요. 또 자신은 절대 죽음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는 사람 또 있죠. 네, 바로 황교안 전 총리죠. 오늘 자신의 모교인 성균관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학과 점퍼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몇 학번이에요? 바로 법학과 77학번인데요. 까마득한 선배 연설 시작하자 박수와 함께 야유도 나왔습니다.
오늘 나는 매우 기쁩니다. 모교에 왔어요, 모교. 학생들도 계몽대에서 오셨죠? 대학가도 시끌시끌하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보이는데 건강도 지켜요? 네,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라면 관저 앞도, 헌재 앞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조 의원. 건강 지키는데도 열심히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왔는데요. 이 시작은 국민의힘 의원들 SNS 단체방에 올라온 조 의원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글을 올렸길래요? 네, 글을 보면요. 대통령 탄핵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면서요. 결의를 보여주는 의미로 국회 본청에서 의원 2명이 하루씩 릴레이 단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야당은 바로 이런 반응 보였는데요. 하루 정도 끼니를 참는 걸 간헐적 단식 또는 디톡스 다이어트 이렇게 부릅니다. 몸이나 챙길 때입니까? 어떤 얘기는 할 수 있고 하는 건 자유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지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논의를 해서 논의 잘 됐나요? 곧바로 국민의힘 의원 70여 명이 헌재 규탄 기자회견 열었죠. 단식 투쟁에 대해선 뭐라고 했을까요?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칠까요? 혹시 단식 투쟁에 대해서 결론이 좀 남겨있어요? 저희 아직 논의한 바 없습니다. 네, 결론 남겨있어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단식 땐 왜 조롱했냐고 하던데요. 이 졸지에 야권의 공격거리든 여권의 단식, 정치적이든 신체적이든 효과 있는 걸까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3.1절인데요. 이번 연휴는 굳은 날씨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전국에 비가 시작됩니다. 제주에 최대 30, 남부에 20mm가 올 텐데요. 비의 양이 적은 곳은 먼지가 해소되지 못합니다. 중부는 종일, 경북은 오전에 나쁨이 되겠습니다. 건조특보는 완화되고 있고요. 내일 비가 오며 차츰 해제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포근합니다. 서울 4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2자릿수까지 오릅니다. 서울 12도, 울산 17도가 예상됩니다. 눈비는 연휴 이후에도 길게 이어집니다. 특히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17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경비를 맡은 경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인들까지 합류해서 세력 결집에 나섭니다. 정치가 국론 분열을 치유하긴커녕 부채질하는 모양새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치에 갈라진 3.1절.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